그린지방이 오디오북. 서울의 겨울은 잔혹했다.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나의 마지막 대학 생활도 바스라지고 있었다. 취업반, 취업 시즌, 서류 광팔 50번. 이제는 숫자를 세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다. 연봉 2,800, 신입 우대 대신 격려 우대. 최저시급 알바보다 겨우 나은 수준의 월급.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언제 학자금 대출을 갚지? 가족들은 기대했다. 졸업 전에만 취업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취업은 내가 아니라 운이 정한다고. 그때 카톡이 울렸다. 선배 언니! 미리 취업했다던 그 선배. 1년 전만 해도 나처럼 취업 걱정하던 그 선배가 갑자기 명품 가방을 들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던 모습이 떠올랐다. 야, 우리 회사 진짜 좋아. 너도 이력서 내봐. 합숙하면 더 빨리 채용돼. 짐 싸서 강남역으로 와. 그 말이 내 인생의 서막을 열었다. 강남역 11번 출구. 사람들 뜸을 뚫고 나타난 선배는 너무 밝았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우리 회사 진짜 안정적이야. 생활용품 팔고 화장품도 팔아. 근데 이게 단순 판매가 아니라 사업이야. 그녀는 내게 밥을 사주며 말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선배가 계산할 때 카드를 3번이나 받고 긋는 걸 봤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너 진짜 운 좋은 거야. 여기 오는 것도 아무나 못 와. 내가 팀장님한테 추천했거든. 나는 이상했다. 왜 먼저 취업한 선배가 왜 이렇게 급하게 나를 끌어들이는지. 하지만 선배는 내 의심을 눈치챈 듯 말을 이었다. 너 지금 몇 군데 떨어졌어? 50군? 나도 그랬어. 근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 진짜야. 선배는 택시를 잡았다. 지금 바로 합숙 들어가면 면접 준비 가능해. 일주일만 집중하면 돼.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 교육센터. 조금 멀어. 대중교통은 없어. 집중 교육이라서. 택시는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에 낯선 산길이 나타났다. 강남에서 점점 멀어지는 풍경. 아파트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불안한 쪽으로. 언니, 여기 정말 회사 맞죠? 당연하지. 너 의심하는 거야? 선배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도착한 곳은 작은 펜션 같은 3층 건물이었다. 문에는 번호키가 있었고 창문에는 방범창이 쳐져 있었다. 바깥은 어둡고 택시 불빛이 사라지자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내놓으라는 말을 들었다. 여기 규칙이야. 교육기간 동안은 핸드폰 제출,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말을 한 사람은 30대 초반쯤 보이는 여성이었다. 이름표에는 박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근데 가족한테 연락은? 일주일 뒤에 돌려줘. 걱정하지 마. 다들 그래. 여기 온 애들 다 명문대 출신이고 똑똑해. 근데 핸드폰 때문에 집중 못하면 의미 없잖아.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선배도 자연스럽게 자기 핸드폰을 냈다. 박 팀장은 핸드폰을 투명한 지퍼백에 넣고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안에는 또래 대학생들이 20명쯤 있었다. 다들 밝았다. 이상하게 밝았다. 언니도 다이아 되실 수 있어요. 대출은 다들 받아요. 괜찮아요. 한 달만 고생하면 돈이 굴러와요. 한 여학생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이상하게 초점이 없었다. 언니 학교 어디세요? 저 연대요. 근데 취업 못해서 여기 왔어요. 여기 진짜 좋아요. 얼마나 계셨어요? 3주요. 이제 곧 승급해요. 나는 얼떨떨했다. 내가 아는 그 선배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선배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 여학생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밤 10시, 소등 시간이었다. 내일 아침 6시 기상입니다. 늦으면 안 돼요. 벌점 쌓이면 승급 못해요. 방은 4인 1실, 2층 침대 2개. 나는 아래쪽 침대를 배정받았다. 룸메이트는 선배와 아까 그 연대생, 그리고 또 다른 20대 초반 여성이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복도 끝에 있어요. 근데 밤에는 문 잠겨요. 급하면 노크하세요. 문이 잠긴다고요?
화재 안전 규정이래요. 밤에 배회하면 위험하다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배가 내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너 적응 잘할 거야. 나 믿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핸드폰이 없었다. 창밖은 칠흑 같았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렸다. 기상, 세면 10분, 식사 20분, 7시 교육 시작합니다. 식당은 1층에 있었다. 밥과 국, 반찬 3가지. 맛은 없었지만 배고팠던 나는 정신없이 먹었다. 천천히 먹어, 소화 안 돼. 선배가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빠르게 먹고 있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7시 정각, 3층 항당 같은 곳으로 모였다. 의자 30개가 놓여 있었고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다. 박 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부터 7일간 집중교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바뀝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면을 거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성공한 다이아 회원들의 이야기. 빚을 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내용.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 저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시작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몇몇은 울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하지만 선배가 내 손을 잡아 강제로 박수를 치게 만들었다. 같이 해. 눈에 띄면 안 돼. 선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교육은 하루 12시간씩 진행됐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앉아서 들어야 했다. 여러분은 팀입니다. 팀원이 포기하면 여러분도 실패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감시하세요. 박 팀장은 우리를 매명씩 한 팀으로 묶었다. 나는 선배, 연대생, 그리고 민지라는 이름의 여학생과 한 팀이 됐다. 매일 저녁 팀 미팅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서로의 각오를 나눕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팀 전체가 벌점을 받습니다. 벌점. 그 단어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벌점이 쌓이면 승급이 늦어집니다. 승급이 늦어지면 돈을 못 법니다. 여러분,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죠? 박수가 터졌다. 나는 손을 들고 싶었다. 질문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세요. 지금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질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셋째 날 저녁, 박 팀장이 발표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 10분간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다.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그리고 옆에 팀장이나 팀원이 함께 듣는다. 이유는 교육 효과 확인이었다.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내 차례가 됐다. 박 팀장이 내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옆에는 선배와 민지가 앉아서 나를 지켜봤다. 여보세요, 엄마? 딸, 왜 이제 전화해? 걱정했잖아. 아, 교력받느라 바빴어. 취업 준비 프로그램인데 핸드폰 못 써서. 그래? 밥은 잘 먹고? 응, 잘 먹어. 여기 시설도 좋고. 나는 박 팀장의 눈치를 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걱정 마. 그래, 딸, 힘내. 전화가 끊겼다. 박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다시 걷었다.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해요. 가족을 안심시켜야 여러분도 집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통제였다.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완벽한 시스템. 나흘째, 교육 내용이 바뀌었다. 여러분은 왜 취업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는 대기업의 비리, 공기업의 부패, 청년 실업률 그래프가 나타났다. 저들은 여러분을 착취합니다. 최저임금, 계약직, 비정규직. 여러분은 평생 노예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외쳤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업가가 돼야 합니다. 우리 시스템은 공평합니다. 노력한 만큼 받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아가 되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러자 선배가 내 팔을 꼬집었다. 눈에 띄면 안 된다니까. 나는 마지못해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팀 미팅 시간, 민지가 울먹였다. 이거 정말 맞는 건가요? 저 부모님이 노동자신데 노동을 착취라고 하니까. 선배가 재빨리 민지의 입을 막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벌점 받아, 우리 다 같이.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연대생이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우리 다 처음엔 그래. 근데 이해하게 될 거야. 나는 소름이 돋았다. 연대생의 눈은 이미 감정이 없었다. 닷새째, 드디어 투자 이야기가 나왔다. 여러분이 바이아가 되려면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최소 300만 원. 이건 투자입니다. 소비가 아닙니다. 300만 원. 나는 숨이 막혔다. 대출 받으면 됩니다. 한 달만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어요. 여기 성공한 선배들도 다 대출로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대출 상담 연락처가 떴다. 오늘 저녁까지 결정하세요. 결정 못하면 교육 중단입니다. 교육 중단. 그 말은 곧 실패를 의미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팀 미팅 시간. 선배가 내게 속삭였다. 나도 대출 받았어. 300만 원. 근데 이미 150만 원 벌었어. 정말요? 응, 너도 할 수 있어. 나는 고민에 빠졌다. 300만 원, 학자금 대출도 아직 안 갚았는데. 하지만 선배의 눈빛은 간절했다. 너 안 하면 우리 팀 벌점이야. 나까지 피해봐. 나는 깨달았다. 이게 시스템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압박하는 구조. 여섯째 날 새벽,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왔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비상구 표시가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1층, 현관문, 번호키. 나는 비밀번호를 몰랐다. 여러 번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해? 박 팀장이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나를 비쳤다. 화장실 가려고요. 화장실은 2층이야. 왜 여기 있어? 길을 거짓말하지 마. CCTV 다 찍혀.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도망가려고 했지? 다들 그래. 근데 여기서 못 나가. 이해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저 나가고 싶어요. 벌써? 아직 교육 안 끝났는데? 네가 나가면 네 팀은 어떻게 돼? 선배 언니는? 다 벌점이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일까지 생각해. 대출 받을 거야, 말 거야. 안 받으면 나가도 돼. 근데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까워. 그녀는 나를 방으로 데려갔다. 선배는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나는 알았다. 선배도 깨어 있었다는 걸. 7째 날, 마지막 교육.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부모님도 실망하실 겁니다. 친구들도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취업 못한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오늘 결정하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한 달 뒤 여러분은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1년 뒤 여러분은 다이아가 돼 있을 겁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결정을 발표했다. 대부분 대출 받겠습니다 였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선배의 눈빛이 간절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다. 박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팀은 어떻게 돼?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못하겠어요. 선배가 벌떡 일어났다.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하는 거 알아? 언니, 미안해. 근데 나는 미안하면 다야? 너 나 때문에 여기 온 거 잊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나가! 당장 나가! 박 팀장이 손을 들었다. 조용히 해.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돼. 하지만 여기서 배운 거 다 비밀이야. 밖에 나가서 말하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네, 핸드폰 돌려줄게. 근데 택시비는 네가 내. 여기서 서울까지 10만 원. 나는 지갑을 열었다. 5만 원밖에 없었다. 돈이 부족한데요. 그럼 걸어가던지. 나는 짐을 챙겨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핸드폰을 켰다. 배터리는 20%.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여기서 나와야 할 것 같아.
어디? 나도 잘 모르겠어. 산속이야. 엄마, 나 지금 걸어가고 있어. 뭐? 위험해. 택시 타. 돈이 없어. 일단 안전한 곳 가서 위치 보내. 아빠가 갈게. 나는 도로를 따라 걸었다. 한참을 걸어서 작은 마을이 나왔다. 편의점이 보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경기도 오군이요. 서울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 타야죠. 근데 첫 차는 8시예요. 나는 시계를 봤다. 7시.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편의점 앞에 앉아서 엄마에게 위치를 보냈다. 엄마는 즉시 답장했다. 아빠 출발했어. 2시간 걸린대. 기다려. 나는 울었다. 핸드폰 화면에 눈물이 떨어졌다. 아빠가 도착했을 때 나는 경찰서로 가자고 했다. 신고해야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길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썼다. 합숙소 주소, 박 팀장 이름, 교육 내용, 핸드폰 압수, 전화 감시, 대출 압박, 모든 걸 말했다. 경찰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이곳 우리가 이미 몇 번 갔던 곳입니다. 근데 법적으론 감금 증거가 명확해야 해요. 문 잠겼어요? 비밀번호 몰랐어요. 그래도 탈출했잖아요. 법적으론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핸드폰도 뺏기고 그것도 교육규칙이라고 하면 처벌 어려워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럼 신고해도 의미 없는 건가요? 기록은 남겨요. 근데 이 조직 1달 뒤에 이름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못 찾아요. 그럼 계속 이런 일이? 네, 안타깝지만 경찰은 명함을 건넸다. 혹시 다른 피해자 알면 연락 주세요. 피해자가 많아지면 조치 가능합니다.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무력함이 밀려왔다. 일주일 뒤 선배에게 카톡이 왔다. 너 때문에 우리 팀 다 벌점 받았어. 고마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왔다. 너 경찰 신고했다며? 아무 소용 없어. 우리 회사 변호사 있어. 너 고소당할 수도 있어. 언니, 제발 거기서 나와요. 나가? 나는 이제 실버야. 다음 달이면 골드 돼. 너만 없었으면 벌써 됐어. 나는 전화를 걸었다. 선배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3번째에 받았다. 뭐야? 언니, 정신 차려요. 그거 사기야. 사기? 나 돈 벌고 있어. 너보다 훨씬 잘 살아. 언니, 목소리 이상해요. 언니 아니야. 닥쳐. 너 같은 겁쟁이는 평생 백수로 살아.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선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시스템에 완전히 흡수됐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나도 적이었다. 2주 뒤, 선배의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됐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꿈을 이루는 중, 해시 성공, 자유, 파이낸셜 프리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사진 속 가방은 짝퉁이었다. 레스토랑은 회사에서 찍은 이벤트 사진이었다. 해외여행은 회사 단체 연수였다. 댓글에는 후배들의 부러움이 가득했다. 언니 대박이에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선배는 친절하게 답했다. DM 줘, 소개해줄게. 나는 댓글을 달까 고민했다. 그거 다단계야, 속지 마. 하지만 달지 않았다. 이미 선배는 나를 차단한 상대였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해도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선배의 사진은 너무 완벽해 보였으니까. 1달 뒤 대학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선배가 좋은 회사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상해요. 합숙하래요. 핸드폰 내놓으래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나는 즉시 댓글을 달았다. 절대 가지 마세요. 다단계입니다. 저도 당했어요. 하지만 다른 댓글들이 달렸다. 요즘 회사들 합숙 교육 많이 해요. 핸드폰 제출도 집중 교육이면 있을 수 있죠.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나는 답답했다. 그 댓글들이 다단계 조직원들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글쓴이에게 쪽지를 보냈다. 제 번호예요.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겪은 일 말해줄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3일 뒤 그 글은 삭제됐다. 아마 그 학생도 합숙소에 들어갔을 것이다. 나는 무력했다. 2달 뒤 뉴스에 기사가 떴다. 대학생 겨냥 다단계 적발, 피해액 수십억. 나는 기사를 읽었다. 내가 있던 그 조직이었다. 경찰이 급습했고 박 팀장을 포함한 간부 5명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200명, 대부분 20대 대학생. 나는 기뻤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또 다른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선배가 좋은 자기계발 프로그램 있대요. 합숙하면서 취업 준비 도와준대요. 가봐도 될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시스템은 계속됐다. 다단계가 아니라 자기계발, 제품 판매가 아니라 멤버십, 투자가 아니라 자기성장. 단어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았다. 나는 다시 댓글을 달았다. 절대 가지 마세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른 댓글들이 달렸다. 자기 개발은 다단계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의심 많아요. 나는 컴퓨터를 껐다. 3개월 뒤 선배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나야. 선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언니? 너 맞았어. 그거 사기였어. 나는 숨을 멈췄다. 나 지금 빚 800만 원이야. 제품 못 팔아서 아랫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남았어. 언니, 미안해. 너한테 한 말 다 거짓말이었어. 나도 돈 못 벌었어. 그냥 못 나왔어. 나가면 더 루저 같아서. 선배는 울고 있었다. 나 이제 어떡해. 취업도 못했어. 나이만 먹었어. 친구들도 다 떠났어. 언니, 지금이라도 신고해요. 피해자 모임 있어요. 신고? 내가 다른 사람들 끌어들인 것도 있는데 나도 가해자야. 그래도 됐어. 그냥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었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졸업한 지 3개월. 여전히 취업은 안 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력서를 다시 썼다. 자소서를 다시 썼다. 스펙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이번에는 한 줄을 추가했다. 저는 쉬운 길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면접관이 물을지도 몰랐다.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한때 저도 쉬운 성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천천히 정직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최소한 나를 잃지 않았으니까. 1년이 지났다. 나는 작은 회사에 취업했다. 연봉은 2,600.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정직한 회사였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울었다. 학자금 대출 첫 달 상환 50만 원.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나는 한 발 내딛었다.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월급 받았어. 그래? 딸, 고생 많았다. 엄마, 저번에 그 선배 있잖아. 응? 연락 안 와. 걱정돼. 너도 이제 놓아줘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는 이제 내가 구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다시 강남역 11번 출구에 섰다. 회사 미팅 때문이었다. 출구를 나서는데 한 여학생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응, 선배, 지금 강남역이야. 어디서 만나? 나는 멈췄다. 그 여학생의 표정이 1년 전 내 모습과 똑같았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얼굴. 나는 다가갔다. 저기요? 네? 혹시 취업 관련 만남이세요? 아, 네. 선배가 좋은 회사 소개해준대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생활용품 회사래요. 합숙도 있대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절대 가지 마세요. 네? 왜요? 그거 다단계예요. 저도 당했어요. 여학생의 표정이 굳었다. 근데 선배가 명품 가방도 들고 다니고 다 연출이에요. 제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명함을 건넸다. 내 회사 명함이었다. 혹시 나중에 얘기 듣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경험담 다 말해줄게요. 여학생은 명함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믿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돌아섰다.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낮에 강남역에서 명함 주신 분 맞으시죠? 저 결국 안 갔어요. 선배가 화내긴 했는데 언니 말이 계속 생각나서요. 감사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소한 한 명은 구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일도 모레도 강남역 11번 출구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서 있을 것이다. 밝은 표정으로 좋은 기회를 이야기하는 선배와 함께 시스템은 끝나지 않는다. 이름만 바꿔서 계속된다. 멤버십, 참업, 재테크. 단어는 세련되게 바뀌지만 본질은 똑같다. 불안한 청년들을 노인다. 취업 못한 대학생들을 노린다. 빚을 지게 만들고 가족과 단절시키고 세뇌시킨다.
그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이랬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만난 악몽, 다단계 생존 가이드. 누군가는 읽을 것이다. 누군가는 구해질 것이다. 비록 모두를 구할 순 없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쉬운 성공을 약속한다면, 만약 합숙을 제안한다면, 만약 핸드폰 제출을 요구한다면, 만약 투자를 강요한다면 그곳에서 도망치세요. 당신의 불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취업이 안 되는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느리더라도 정직한 길을 가세요. 강남역 11번 출구는 당신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나는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잔혹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